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제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하나 글로벌 핫브레이크 내용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혼조로 마감이 됐다라는 소식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방을 해주면서 잘 버텨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크립토 시장에 있어서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이 어떤 카드로 나오느냐 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종식을 일찍 한 이유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사전적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 준비적 과정 그 전에 또 어떠한 또 중국 나름의 또 부양책을 꺼낼지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일 재미있게 눈에 들어왔던 건 스마트폰 출하량 대비 애플 화이를 초과 전망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 크립토 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원래는 화웨이가 애플과 그리고 이제 갤럭시를 어떻게 보면 추월할 만큼에 대한 체력을 갖고 있었는데, 또 정치적인 측면에 좀 영향을 끼치면서 화웨이가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본 샤오미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화이가 만약에 예정대로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고 고속 성장을 보여주었고 고속 판매량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디지털 월렛에 대한 보급률 추이는 상당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양자 구도가 애플과 갤럭시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중국 나름에서도 화이에 대한 입지와 유럽에 대한 입지도 되게 있었는데, 월렛이 기본 탑재가 되어져 있거나 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치를 해서 호환 서비스가 가능한 측면이 월등하게 제일 좋은 게 갤럭시 그리고 화이 쪽이 제일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샤오미 쪽은 좀 더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좀 보았을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유럽 쪽도 유로화 추가 보상책에 대한 카드를 이제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아무래도 이번 달은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국제 유가 부분도 감산 완화에도 상승을 좀 보여주었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원유에 대한 재고량은 진짜 한계에 다다를 만큼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유가 부분에 대한 페트로 코인에 옛날에 그런 쪽에 막 관심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쪽은 조금은 기피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좀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레스케일 GBTC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수요 증가 반영 결과치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당연히 그만큼 수요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예, 미국의 자체에서 그만큼 수요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33% ICO 투자자에 속았다라고 느낀다. 이게 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느낌만 보고 무작위식으로 투자를 했던 본인의 책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분석하고 나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부랴부랴 일단 돈을 먼저 놓고 일단 보자라는 성향도 되게 많이 발동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많은 손실을 입기도 했죠. 근데 이 ICO 시스템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주식에도 공모 청약을 하듯이 ICO 청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많은 양을 그런 형태로 일단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또 배수도 어느 정도 잘 나와줬고 시장도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ICO에 대해서 현재 코인 시총의 대비와 좀 헷갈리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코인 시총에 대한 의미는 말 그대로 ICO에 대한 공모 자금 자체가 어느 정도 잘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블록체인 회사의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시총과 비례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기에 있는 기술을 이 공모대 자금에 그 기술을 녹여서 체킹하고 테스트하는 목적성이 더 뚜렷합니다. 신뢰성 검증을 더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신뢰도가 시총이 높으면 신뢰도가 더 높고 그만큼 검증 부분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되지 주식과 비례하게 또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또는 가장 또 초보자이신 분들은 또 보면 딱 가격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네 싸네. 요건 비싸니까 사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A달, E달 하드포크를 실시를 한다. 그것도 토큰 락업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더의 모습을 보고 요렇게 지금 못해도 2년 이상을 좀 걸릴 것 같을 만한 것에서도 대략 한 2,800억 원에서 3,000억 원 규모가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A다도 비슷하게 나중에 시장 충격에 따른 대비를 좀 준비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다른 호재보다 개수 줄이기 부분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이 코인 나오지 않게끔에 대한 장치를 해놓는 것에 집중을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뭐 개수 줄이기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전가를 많이 해서 그 돈이 나오지 않게끔 그 코인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각을 해버리는 것인지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케빈 씨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다수 블록체인에서 하드포크는 블록 생성을 단기적으로 중단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A다의 블록 생성은 중단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하드포크를 진행시킬 수 있다며 이를 안정적으로 새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물론 플랫폼 능력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 대비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락업을 충분히 해 놓으면 그 락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신뢰성이 계속 어느 정도는 계속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매력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또 시장이 상당히 등락폭이 큰 시장 중에 하나니까 그건 다 제각각 잘 판단을 해서 락업을 할지 말지 잘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역시 호구들은 이 시점에서 무서워하겠지 라고 해서 적절한 또 시점에 또 많이 사줬어요. 또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에 있어서 또 바로 또 샀습니다. 예. 또 샀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이제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 있는 돈만 아니라 자기 사비로도 좀 많이 또 사줬다라는 것 자체도 큰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지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만큼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빠르게 또 캐치를 해서 또 여기에서도 새로운 또 부자가
부자 기업가들도 꽤 많이 탄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또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비트의 도미넌스에 대해서 예스맨이 바라보는 시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시간 방송에서도 그 추세적인 측면은 다 설명을 드렸지만 큰 변동사항은 제가 보았을 때는 저번 대비와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봉 대비를 보게 되면 저번에도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 라인대에서 아마 이번 주 부분도 멈춰질 것 같다. 그럼 다음 주 추세는 어느 정도가 나올 것 같냐라고 해도 아무리 심해도 64 볼륨 안에서만 좀 놀지 않을까. 아무리 강해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1%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또 강하게 나올 만한 부분은 또 아니다. 라고 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의 최고치는 65선이기 때문에 평균치는 64하고요. 여기에서 거의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적 관점으로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달러 약세에 마다마다 코인 시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빗대어서 보게 되면 요새 달러 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원화가 강세인 점은 당연히 상대적 대비 그만큼 확진자 수가 적고 그리고 상대적 대비 그만큼 수출 부분에 대한 양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활하게 수출 규모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높게 보았다. 그러니까 그 측면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대비 좀 적었다. 이렇게 좀 현실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강세인 그런 선진국 반열에 있는 쪽은 좀 튼튼하겠지만 다른 쪽을 또 보게 되면은 그냥 똑같거나 아니면 별로 좋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추이보다는 오히려 더 똥이 됐던 통화가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코인 쪽으로 더 싼 시점에 어떻게 보면 테더가 이제 1대1 비중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의 준한 만큼 싼 시점에 테더를 갈아타서 이 상태에서 코인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또는 스테이블 코인의 싼 시점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볼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경제가 폭망한 국가나 아니면 신흥국 위주로 관점으로 보았을 땐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프가 메인넷 12월 10일 날 메인넷 일정이 잡혀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업비트 피리치 맞는 코인들 떡락률을 정리를 해보니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꼭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먹었으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던지 아니면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쉼표를 좀 찍어주던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추격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오히려 본인의 수익률에 반비례하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런 측면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좀 항상 마음과 본인에 대한 규칙을 잘 마음속에 좀 잘 새기면서 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램이 조만간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재밌는 게 있어갖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스테이크 램 출시 올해 550% 상승 중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온 게 있는데 램이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거래량도 좀 많이 줄긴 했었는데 요새는 다시 거래량이 좀 많이 붙어주면서 램 심볼도 바꾸고 램에서 디파이도 하고 램에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잘 붙어줌으로써 실제 550%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뭐 대략 한 6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테이킹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에 대한 그런 측면과 에이다에 대한 그런 측면과 거의 비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측면은요. 그래서 이것도 물량이 안 나오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식 중에 하나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미세고 네트워크를 인수한다. 라고 해서 나왔던 내용인데 제네시스 블록벤처스가 이더리움 레이어 2의 확장성 프로그램 오미세고 네트워크 인수를 발표를 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아시아의 포괄하는 생태계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OMG 네트워크 성장 가속화 가치를 돕고 OMG 블록체인 아시아 보급과 활용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OMG에 대한 측면에 이제 강한 신뢰도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셔도 문제는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빗썸에 대한 또 이슈 사항이 나왔는데요. 빗썸을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항상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주인들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제는 누가 될 거냐, 2021년도 때는 누가 될 거냐, 그럼 보면 후오비 또 뭐 IGT 등등 있는데 대부분 외국계 쪽에 대한 자본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 때 자산 가치 평가액을 보면 1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결론은 이것을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금 규모는 아무래도 외국계 쪽에 대한 자본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국뽕을 제외하고 현실만 이야기를 할게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쪽에 대한 물건이 나왔을 때는 그 물건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쪽에 대한 자금 집행을 못해서 인수를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금 여력이 한국계 기업에서는 그렇게 될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외국계 쪽에 사면은 또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불매 운동 같은 이상한 뭐 독점을 하니까 너희 불매하겠다. 뭐 요런 쪽으로 보더라고요. 이건 자본주의적인 이 시대에 있어서 자본주의적으로 움직였는데 그게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는 그런 거 보면 좀 웃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 그대로 국내에서는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자금 여력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없고 그리고 해당 청와대에 대한 측면도 이 코인에 대한 시각적인 측면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거의 참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대표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해외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업계에서는 외국계 지분의 많은 거래소 실명 계정 발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 외국계 지분이 많으면 신고 수리 정성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정훈 의장의 소송에 대한 문제점도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느냐 또 어떻게 또 평가가 될 거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정훈 씨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외국 환거래법상에 대한 위반론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외국계 자본으로 또 인수가 되든지 국내에서는 이제 비덴트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또 특수 목적형을 갖고 있는 드론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분께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후오비가 인수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이 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리브라가 DM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서 이미지 쇄신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기존에 있던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건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정치적인 측면에 대한 색깔이 좀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 리브라 형태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을지 아닐지도 좀 체크해 볼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년 역사 독일은행이 2021년도 1월에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펀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텔라 등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며 최소 투자금은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은행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암호화폐가 점점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차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CBDC 형태로 가버리면 시중 은행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예, 진짜로 죽어버려.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죽어들고, BIS 지급준비금 자체도 지금 대비보다 100% 이상씩 더 쌓여야 되는데, 어차피 자체 지갑 쪽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중은행이 할 수 있는 담보대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자 반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수익 창출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익 창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움직이는 형태가, 물론 이제 현재 진행형에 따라서 제가 현 시점으로만 해석을 해본 겁니다. 보게 되면은 은행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으니, 최근에 볼코 룰을 완화를 시켰던 이유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상품을 좀 더 만들어내서 기존의 시중 은행들이 못했던 상품군을 더 출시를 하든지, 어떤 걸 더 포용을 해서 다른 상품군을 만들어내서 기존에 있던 수익성을 좀 보존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은행도 은행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암호화폐 펀드를 하는 그 맹목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자국에 순수하게 암호화폐를 좋아해서 들어오는 자금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CBDC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국에 있는 통화 자체로에 대한 측면으로도 사용을 하겠지만, 이미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통화량 대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박살이 났죠. 이거는 해당 데이터도 다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뭐 리서치 센터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보시면 다 자료가 있고요. 그러면 그 통화량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대비를 적용을 받았을 때에 대한 내 화폐 가치 부분이 계속 보존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가장 접근성이 좋고 휴대성이 좋은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선진국들은 이제 CBDC를 하는 목적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통화에 대한 기초 통화량에 대한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하면 중국이 그만큼 디지털 세계가 빠르게 전파하는 게 특징적인 요소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쓰일 수 있는 조건을 아주 매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기초통화 2순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일본에 대한 화폐 가치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영국에 대한 화폐 가치 평가와 유럽에 대한 유로화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두렵다 보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조금 CBDC를 굳이 빠르게 할 필요성은 없지만 준비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갑이 있어야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서로 거래가 성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래를 안 하겠죠. 그럼 수출 주도형 국가에 대한 아쉬움은 당연히 이쪽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뭐 관광 위주에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그런 측면에 대한 또 결제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진행을 안 했을 때는 안 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피해받는 국가들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검은 머니 돈이라고 하는 뭐 법유나 제도나 이런 쪽이 되면 CBDC가 되면 세상이 투명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걔네들 동네에서 뭐 GDP 한 30% 또는 금융 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가 그쪽 동네에서 40% 규모가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토큰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코인화 시켜가지고 녹여버리는, 마켓에서 녹여버리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알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한동안 비트에 대한 추세는 이런 패턴이면 제가 녹화를 찍었을 때가 12월 5일 기준이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빠졌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지부진 좀 하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2월 달도 여전히 잘 모아가는 형태로만 잘 가져가 본다라고 하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